일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의 그 문제로 비화될 것 같아서 덮은 내용이 있다. 이런 그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것은 뻔히 알면서 중국과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덮었다. 이 얘기가 과연 이게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중국의 속국화가 되는 거는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수준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두려워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과연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막는 세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지도자 과연 이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는 피해서 가야만 하는 그런 그 비겁한 그 지도자 또는 대통령 상을 우리가 과연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외교적 용어로 뭐 우리가 레토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교적 수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금방 말씀들 하셨던 대로 중국 사람들과의 우리가 딜을 하거나 여러 가지 협상할 때 필요한 건요 당당한 모습입니다. 중국 애들은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삼국지에도 나오듯이 잘 싸우는 놈, 이 사람은 나하고 한번 해 합을 나누는데 이게 좀 잘 나오죠. 존경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안중근 의사를 왜 존경합니까? 중국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하고 쟤네들 껍질 죽어요. 윤봉길 의사도 그렇지만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에 대한 평가는 다르긴 한데 저희 이제 북경대에서 제가 북경대 나왔잖아요. 북경대에서는 매년마다 김구 포럼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처음이에요. 이제 김구 선생에 대한 평가는 다른 걸로 하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줍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제가 캠프에 있을 때 중국에 대한 전략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사드 산불 정책 바로 포기해라. 일주일 만에 포기했잖아요. 제가 올렸어요. 올리고 기타 다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대하자. 3원칙 가지고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중국 쪽하고는 갑자기 쟤네들이 확 바뀌니까 놀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논조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번에.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저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아니 제가 지금 시진핑이 지금 위험해요. 짱여샤라고 하는 넘버 2 군부의 넘버 2가 넘버 3 시진핑이 올린 허웨이둥을 얘를 완전히 그냥 50일 동안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작년 10월 달부터 부주석이 둘 다 부주석인데 지가 여기 앉고 허웨이둥은 저 밑에 앉아 있었어요. 이만큼 군부가 변하는 거 10월 달부터 오늘도 제가 에포크타임즈에서 그 얘기를 이제 1시간 반 동안 녹화를 하고 왔는데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면 쟤네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지. 그럼 군부 내에 문제 있어요. 시진핑 문제가 많다고. 근데 그게 군부에서 나올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쟤네들은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흔들어야지. 네? 중국과 중국을 분리하고 중국 체제 내부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강경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략적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때로는 반중도 일부러 전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번 레토릭은 잘못됐다. 분명히 그렇고 저는 지금 제가 두 가지로 봅니다. 사실 두 가지가 하나인데 자 부정선거 아웃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게 뭡니까? CCP 아웃. 이건 이제 10대 애들도 알아요. 엊그저께 금요일날 집회하는데 고2입니다. 올라가서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좌파 집회가 너무 재밌어서 갔대. 재밌어서 갔는데 갔다가 자기가 스스로 계몽이 됐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재명이 깜빵 보내게 해주세요. 그 얘기 외쳤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고2면 몇 살이에요? 그리고 오늘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왔습니다. 이러는 거야, 여기서. 자, 20대, 30대. 10, 20, 30이 이만큼 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이 돼야 되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오히려 오늘 시진핑이가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면 오히려 쟤네들이 지금 뒤에서 부정선거 하잖아요. 제가 2017년 2월 21일 날 북경에 있을 때 한팡민이라고 하는 당시의 정협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이 있어요. 차관이에요. 현직 차관. 근데 차관학회 회장이기도 하고 제가 그 15년부터 거기 연구위원을 있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같은 북경대 동문이고 내가 차관인데 문재인을 못 만나니까 만나본 적도 없고 개막식을 가가지고 북경에 제가 활동할 때입니다. 가가지고 이 얘기만 전하면 문재인이가 안 만나주겠냐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걔는 67년생이고 저는 61년이니까 이제 6년 차이 나는데 그랬더니 대선 때하고 무한정 대줄 테니까 나도 만나게 해달라. 그거 제가 작년 9월로 월간조선 9월에 깠어요. 국정원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고 이 새끼들은 거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뭐 거기 좌파애들도 있으니까 정부가 오히려 요즘 안 줘요 제가. 서울경찰서 타고 본청에서 찾아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안 해요. 비밀경찰서 동방명주 잘 알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어쨌든 있는데 다시 얘기 되돌아와서 부정선거 대선은 이미 2017년부터 있었다는 거죠. 왜냐? 2월 20일 날 저를 만났어요. 국경에서. 그 5월 10일 날 선관위에서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이 당선됐다고. 5월 10일 날 차을학회 홈페이지에 자기 신문에 문재인하고 악수한 게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거 어떻게 만든 거야 도대체? 2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어떻게 된 거야? 문재인이가 거기 갑니까? 바빠 죽겠는데 선거 때 안 갔을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왔어? 김진표가 중간에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김진표가 그 해에 2017년 5월 10일 날 대통령이 됐죠. 8월 달에 국제자문위원이 됩니다. 차을학회에.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 2월 28일 날 노영민 중국 대사가 대한민국 그 수교 홍은장을 줍니다. 한방맹이한테. 걔가 뭐 했다고 줘요? 그걸 김진표가 만든 거예요. 그걸 김진표가 국회의장이 됐을 때는 자기 공관에 한방맹이가 오기만 하면 점심, 저녁 다 거기서, 포럼도 거기서. 그리고 걔가 갈 때는 거기서 용수한 대접을 받아. 심지어 박상철이 국회 입법처 처장, 차관급입니다. 2024년 12월 달에 국경을 가서 한방맹이를 만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 8월 22일 날 국회의 사단법인으로 한중동행이라고 하는 이걸 단체를 만들어요. 거기 회장이 중국은 한방맹이고 한국은 김선웅과 누군가 해요. 기업가 있는데 거기에 권영세도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우원식이나 뭐 박정희나 이런 애들뿐만 아니라 권영세 들어가 있고 김진희 들어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있느냐. 오늘 제가 이제 에포크에서 할 때도 초기 1단계에서는 우리가 기본으로 거점 잡기라고 해서 언론인들, 여야 정치인들, 뭐 강복이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외교에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오케이. 근데 두 번째는 중점 기관 잡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게 지방자치단체 들어가 있잖아요. 강기정이 어떻게 광주에서 지금 그 좌빨짓 하고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뭐지? 광주 가서 저도 항의했었습니다. 예. 정일성이고 공원 만들고 막 이상한 거 하잖아요. 애들 막 인민가 이거 부르게 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 다음에 강원도 도지사 뭐 등등 이런 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이제는 국회까지 들어가 있다고. 마지막 나온 게 뭐냐 지금 이번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수장들 잡아서 대한민국을 속국화시키는 그 단계에 와 있다고. 마지막 전쟁이 이게. 그래서 부정선거 아웃과 CCP 아웃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수호 전쟁이거든요. 우리도 마지막이고 쟤네도 마지막이고. 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6월 3일에 만약에 이걸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좌익 빨갱이를 다 때려잡는 이 순서를 로드맵을 그리고 가야 되고 이 전쟁에서 만약에 지면 우리는 힘들지만 28 총선에서 우리 애들 지금 1020, 30 애들 키워가지고 정치로 내보내서 우리 86세대, 80학번인데 제가 86세대 나와야 돼 이제는. 나와서 1020, 30 애들의 계몽 세대가 28에 나가서 이준석 여러 명이 만드는 거야. 지금 이준석 이런 놈들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놈을 키워야 돼. 새로운 놈을. 불가리에서 이렇게 해서 28년 우리 3년 동안 정말 다시 한번 싸워야 됩니다. 이런 상까지 와 있습니다. 예.